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날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 김미경 TV에서 소개된 책이죠.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돈 버는 거나 뭐 이런 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하게 만든 그런 책인데, 글쎄 다 읽고 나서는 물음표가 뿅뿅뿅뿅 쳐지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이어서 이 책 잘 읽으면 좋을까?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읽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한다고 하면 돈에 관한 책인데, 돈에 관한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돈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일단 겉에부터 살펴보면 돈의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꼭 키워야 할 부의 감각이라는 부제가 붙어있고, 인간 심리를 이해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돈의 흐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여러 가지 선정들도 많이 됐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2017년 최고의 경제 경영서로 꼽혔었고, 퍼블리셔스 위클리, 커퍼스 리뷰, 워싱턴 포스트에서 강력 추천 도서, 상식 밖의 경제학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네요. 저자 댄 에리얼리 교수의 돈 쓰기 특강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돈 쓰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행동경제학으로 살펴본 돈에 대한 의사결정의 모든 것이라는 카피도 있는데요. 나는 지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가족이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우리는 돈 생각을 하느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한다. 돈 걱정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보낼 필요 없이 인생을 보다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나 말입니다. 인간 심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교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출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일상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한다. 정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좀 지쳤어요. 읽는데. 더불어 돈과 관련한 골치 아픈 선택들 뒤에 도사리고 있는 근거를 드러내고, 돈에 대한 의사결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하는데 보다 똑똑하게 저축하고 지출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여러 실천적인 도구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도 이렇게 박스에 넣어놨는데, 읽으면 매우 똑똑해지는 느낌을 주는 매우 드문 책 이런 찬사들도 있어요. 아주 귀엽죠. 이 책의 저자인 댄 에리얼리 교수를 살펴보면 듀크 대학교 경제과 교수라고 해요. 경영대학원 신경과학과 의대 등에 두루 적을 두고 있다고 하고요. MIT 미디어랩과 경영대학원 방문 교수이자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연구원이기도 하대요. 행동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행동경제학. 이것도 되게, 행동심리학은 많이 들어봤는데 행동경제학은 되게 저한테는 좀 낯설긴 한데, 이렇게 소비? 이런 패턴, 이런 인간의 경제 행위에 대한 그런 실험들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어 있는 학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양한 실험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주력해왔다. 이 책에도 정말 다양한 실험과 예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서, 내가 이 책의 편집자였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 반으로 줄였겠다. 그래서 한 250페이지 정도, 300페이지 좀 안 되게 책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너무 좀 반복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사례가 이 사례가 그 사례의 이제 배경부터 이제 막 얘기가 되니까 좀 약간 장황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사실은 훌쩍 건너뛰었어요. 그렇고 일상생활과 기업 경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참신하고 탄탄한 이론을 통해 미국을 대표하는 소장 경제학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지 포천이라고 표기를 하는군요. 우리가 포친지 막 그랬었는데, 포천이 최근 선정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신진 경영 대가 10인 이런 게 있네요.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텔아비브 대학교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인지심리학 박사학위를, 듀크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의 다양한 연구 업적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보스턴 글로브 등 뉴스의 매체에 소개되어 큰 방향을 일으킨 바 있다. 혹시 사람들이 어떤 행동, 실험 결과에 나타났던 심리, 이런 것들에
생각하게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의 첫 번째 저서인 상식 밖의 경제학은 행동 경제학의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아유, 못 봤네. 인간은 비합리적이지만 그 행동 패턴은 예측할 수 있다. 는 주장을 매력적이고 기발한 실험들과 함께 담은 한 권의 책으로 그는 경제학계의 코페르니쿠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경제 주체는 늘 합리적인 존재라는 기존 경제학의 대전제에 관한 근본적 회의감을 논리적이고 참신하고 설득력 있게 제기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 책을 옮긴 이경식 씨가 또 재밌어요. 오페라, 영화, 연극, 뭐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각본을 썼던 분이 이 책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옮기니 이력도 되게 신선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 이 책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물건을 살 때 소비의 행동, 돈을 지불하거나 지출할 때에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난 사례들을 통해서 막 줄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네, 똑같은 가격이었어도 이제 뭐 10,000원이다. 어떤 뭐 티셔츠 한 장이 10,000원이다. 근데 그냥 10,000원일 때와 20,000원짜리 X 해놓고 10,000원 뭐 이렇게 적어놨을 때하고 사람들이 그냥 정가 10,000원인 것보다 그 50% 세일 해가지고 20,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을 때 10,000원짜리 이렇게 고르게 되는 그런 심리라든지, 그러면서 나 싸게 샀어 뭐 이런 생각들, 어떤 소비 패턴, 마케터들이 엄청나게 그런 소비 패턴이나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 수 있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말려서 우리가 물건들을 충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비이성적 소비 활동들을 꾸준히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그러니까 논리적, 이성적이지 않은 거야, 합리적이지 않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주주주주주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마음에 드는 구절에 태그를 붙이기는 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 사례들이 알았다고, 너무 지겨운 거 아니야, 너무 사례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이성적인지 왜 그런지 이런 거 대충 알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3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3장의 그 주제가 이거예요. 3장 부의 감각을 키우는 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 쓰기의 기술. 그래서 혹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돈 쓰기의 기술 좀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 막 이런 얘기들 이제 막 보려고 딱 했는데, 앞에서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제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서 이제 막, 졸려. 또 얘기하시나? 막 이러면서 막 읽다가 휙 건너뛰어서 3장으로 넘어왔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옳을까?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 해결책을 성급하게 확인하려고 당신이 이미 이 책 뒷부분을 펼쳐봤으리라고 우리 두 저자는 확신한다. 뜨끔했어요. 내가 이렇게 점프해서 올 줄 아셨어.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서점에서 이 책을 살까 말까 망설이며 이 부분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확실히 행동 경제학자 아니야, 행동 심리학자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 두 저자는 1. 이 책을 사는 비용을 아꼈다는 사실에 당신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2. 당신이 아직 우리가 드린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3. 짧게 요약한 다음 내용을 제시한다.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기회비용, 구매 상품이 제공하는 진정한 편리,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게 가장 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들을 주주주주 또 요약을 해주시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성적인 세상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될까? 우리가 기본 전제는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건 원래 안 해야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세일 가격 혹은 깎아주는 금액, 혹은 우리가 동시에 다른 것을 소비하는 금액, 상대적인 거,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돈의 분류, 돈이 속해 있고, 오늘은 이건 일상적인 비용인데 우리 뭐 여행 갔을 때는 돈 막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돈이 속해 있고 지출되는 계정,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건 심리적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지불의 손쉬움, 우리가 또 뭔가
돈을 이렇게 꺼내고 뭐 이렇게 번거로우면, 지출하기 번거로우면 또 살까 하다가 귀찮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 그게 이제 쉬우면 원클릭으로 탁 할 수 있으면 또 막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구매물에 대해 맨 처음 보는 가격, 혹은 지난번에 자기가 지불했던 가격, 뭐 이런 거, 자신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것처럼 보이는지의 여부, 현재 유혹에 넘어가는지 여부, 자제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성적이라면 하지 않았을 것들, 여기에 속지 말고 이성적으로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행동 패턴을 이제 각각의 핵심 키워드들을 이제 정리해주는데, 우리는 기회비용을 무시한다.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뭐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이걸로 내가 커피를 사 먹지 않았을 때 이 10,000원으로 다른 걸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너무너무 쉽게 무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잊어버린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 연결된 것을 구분하고 경계한다. 고통을 회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너무 지나치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라고 또 하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살 때 가격, 사고 나면 이제 하루만 사는 순간부터 이제 가치는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우리는 언어와 제2의 마법을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줄줄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책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깨달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맞아.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속아.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이런 돈을 지를 때 잘못된 어떤 행동, 소비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팁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너무 설렁설렁 읽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돈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은 단지 개인적인 심리적 결점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우리 결점을 이용하고 자극하려고 설계된 제도에 맞서는 투쟁이기도 하다. 엄청난 투쟁이라는 단어가 막 이런 데 쓰여갖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한층 더 열심히 싸워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지출하는 방식에 대해도 현명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적응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아주 구체적인 팁이 필요하신 분들은 글쎄요, 이 책을 그다지 좋아할 것 같진 않고,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뭔가 성찰해보고 싶을 때, 나의 소비나 돈 쓰기, 그런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할까요? 그랬구나. 그게 이제 나 개인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이니까, 고도로 마케팅화된 소비를 장려하는, 자극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책이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두껍고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지루하게 읽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읽는다고 해서 부자가 될 것 같진 않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교수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 경제학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소개해줄까? 이 사례를 소개해줄까? 하다 보면 다음 장에 또 다른 사례가 나오고 다른 사례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한 사례도 이렇게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댄 에리얼리의 부의 감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